사실 그런 빅사이즈 컵을 쓰는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에서 라떼아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요런 빅사이즈 컵을 사용하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원에서 배우고 연습을 하고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봤는데도 정작 매장에서만 하면은 그림이 안 나온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가? 더 연습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빅사이즈 컵을 쓰는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에서 라떼아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유 양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빅사이즈 컵을 쓰는 브랜드들은 아메리카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샷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라떼 같은 경우도 우유 양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아이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따뜻한 컵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온스 종이컵이고 요게 12온스 종이컵입니다. 이 12온스 종이컵에 우유를 얼만큼 보통 넣냐면 제가 250 정도를 넣어요. 그렇게 넣었을 때 약 1에서 2cm의 거품, 그리고 일반적인 샷 양으로 했을 때 라떼아트가 딱 끝나는 우유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12온스와 20온스는 8온스 차이죠. 1온스가 약 30ml예요. 그럼 8온스는 240ml죠. 그러면 숫자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 여기에 원래 250을 담았다면 여기엔 얼마 담아야 되죠? 250에 240을 더하니까 490을 담아야 됩니다. 약 500ml. 그러니까 우유 반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온스에다가 우유 반팩을 쓰게 되면은 마진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유 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시는 분마다 또 카페마다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250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240을 거품으로 채우겠다, 이런 레시피를 쓰는 카페의 경우에는 사실상 라떼아트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250을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저울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12온스에 좀 적합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20온스를 어느 정도 채워야 되니까 거품을 진짜 많이 낼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바리스타 학원에서 2급 자격증 따실 때 하는 거품 양 정도로 많이 내볼게요. 거의 600ml 피처에 코 중간 이상까지 제가 올려버렸습니다, 거품을. 그러면 혼합하기도 조금 어려워져요. 상대적으로 깨야 되는 거품은 많은데 시간은 모자라니까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밍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지금 온도가 뜨거워서 꺼버렸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야 어느 정도 맞는 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샷 양은 조금씩 매장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보던 비주얼입니다. 우유 양 남긴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정량을 맞춰서 거품을 제가 좀 덜 낸다 하더라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빅사이즈 카페에서 일하셨던 여러분들이 안 나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라떼아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250이 아니라 300이나 350을 사용하는 매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하기 편해지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도 라떼아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라떼아트에 적합한 양으로 우유를 따라서 라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물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큰 피처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450을 따르고 라떼아트 스티밍을 어떻게 하겠어요? 넘쳐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490을 따르고 스티밍을 한 다음에 라떼아트 하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1리터 피처에다가 490 따라서 할게요. 우유 반팩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팀 한번 해볼게요. 이런 큰 피처에 스팀할 때는 제가 평소 스티밍 영상에서 알려드린 거랑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노즐을 이렇게 꺾어서 3시나 4시에 두고 해야 공기 주입도 원활하게 되고 혼합도 잘 돼요. 거품을 너무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우리가 라떼 뭐죠? 2cm가 넘는 거를 보통 라떼라고 원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우유를 넣어줬고, 우유 양이 많다 보니까 스팀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여유 있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공기 주입 자꾸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계속 숙여주시면 돼요. 담가서. 이게 자꾸 공기가 조금씩 삐져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스팀도 엄청 좋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만 많아진 거지 우리가 원래 250 담고 하던 그런 질감과 윤기, 때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윤기, 때깔. 자, 여러분 똑같이 20온스 컵에 해볼게요. 조금 더 샤이니하고 부드러워요, 폼이. 물론 이것도 라떼아트가 어렵게 매한가지긴 한데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죠? 지금 우유가 꽤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490까지는 그럼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50, 뭐 440. 많이 줄이면 400. 근데 그 이하로는 제 생각에는 많이 힘들어요. 이걸 지금 제가 한번 실제 먹어볼 건데 거품이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커피가 아예 안 들어와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이제 먹어볼 건데 온도가 좀 식긴 했지만 이거 이제 보면은 표면부터가 아예 다르거든요. 물론 식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거품 엄청 많아 보이고 얘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윤기가 나죠. 네, 스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자, 먹어보면은 거품 자체가 시간이라서 좀 굳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거품이랑 음료랑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합니다. 혼합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혼합이 왜 잘 안 됐죠? 우유는 적고 거품은 많은데 혼합할 시간이 모자르니까. 근데 이렇게 적정 우유를 따르게 되면은 먹어볼게요. 우유 거품과 아래쪽에 있는 라떼, 베이스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폼도 훨씬 부드럽고 이렇게 만든 라떼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빅사이즈 컵 쓰는 곳에서 우유를 적게 쓰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유 반팩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러한 사업체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라떼는 조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는 내가 우유를 더 써서 비용을 좀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빅사이즈 컵의 라떼아트는 가능하다. 단 우유 반팩을 써야 가능하다. 끝!